자, 이제 비용 세이브하는 얘기 좀 해볼게요. 뭐 이때까지 식품, 전기, 주방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 비용을 세이브하는 원리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그거겠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인증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걸 미리 알아서 맞아요. 사지 않는 거. 네. 그죠? 이왕이면 인증 비용이 덜 나오는 걸로. 가장 현명하죠. 그걸로 이제 그 상품 교체를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비용 세이브하는 거의 첫 번째 원리인 거고. 두 번째 원리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뭐 이렇게 묶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목재 같은 경우도 맞아요. 한 가지 재질로 만들어서 만든 거를 여러 가지 상품으로 바리에이션을 하면은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증의 내용을 내가 좀 알아야 인증할 때 어떻게 차지를 하는지 그 원리를 좀 알아야 살 때 그거에 맞게 이제 내가 이왕이면은 인증비가 덜 나오게 구매를 하는 거. 또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회로도 얘기 그죠? 맞아요. 회로도도 사실은 뭐 공장에서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겉모양은 다 다르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 인증 비용만 나올 수 있게 공장한테 네.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죠. 한 가지로 다 통일해가지고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어른용품도 되고 애용품도 되는 건데 그건 표시. 약간, 표시를 아동용품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어른용품인데 세관 담당자가 이거를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오인을 해서 통관이 정말 많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상품 표기상 네. 그런 거로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있나요? 뭐 이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이것도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공장 컨택을 하실 때는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이제 하는 공장을 컨택하시는 게 유리하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뭐 15만 원 하다가 두 번째 똑같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공장이었을 경우에는 그렇죠. 5만 원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빨간색 멜라민으로 접시를 이번에 수입을 해와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또 리오더를 할 때 꼭 접시가 아니라 이번엔 그 공장에서 빨간색 컵을 사와도 그렇죠. 이거는 그 15만 원이 아니라 그냥 5만 원으로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식감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로 하기 때문에 그죠? 재질하고 칼라. 네. 그게 같은 공장인 경우에 재질하고 칼라가 같으면은 다음번에 내가 오더할 때 그 공장에서 다른 모양으로 재질과 칼라만 같다면은 근데 빨강이 있고 살짝 그 핑크가 있어요. 살짝 다홍색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다. 네.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기 전파도 공장. 공장. 이왕이면은 한 공장에서 하나가 패스된 게 있으면은 그걸로 온다. 네. 그러면 전기 인증 같은 경우 회로도가 같아요. 네. 옛날에 수입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디자인으로 내가 수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전파 인증 안 받아요? 통일성 인정받을 수 있으면 부품 안에 회로도가 같으면 공장이 같으면 그것도 이제 파생 모델로 해서 간단한 시험 검사만 하고 처음 했던 것처럼 100몇십만 원씩 안 내고 이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전기 같은 경우에 리오더 했을 때 똑같은 회로도를 이용한 거를 모양이 달라요. 이제 약간 그때는 TV 스탠드였는데 이번엔 장 스탠드란 말이에요. 네네. 그걸 내가 회로도가 같아. 과거에 수입한 경험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 모든 게 다 같고 모양만 달라. 네. 이 경우인 거잖아요. 네. 같은 공장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안전 인증, 전기 안전 인증 같은 경우엔 공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최초에 스탠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른 것도 너무 잘 팔려서 더 수입을 하고 싶어요. 다른 모양으로? 그래서 그 공장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사출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네가 원하는 모양으로는 안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장에다가 또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다시 공장 심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아이템이 많은 공장,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는 공장에서 해야지 여러 상품을 고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똑같은 걸 동일성 인정받아가지고 수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처음에 뭐 130만 원 했던 것들이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동일성 인정받고 한다 하면 뭐 이제 인증서 발급 비용에서 뭐 10몇만 원 이렇게까지도 줄어들더라고요. 100몇십만 원짜리가? 네. 그건 아주 중요한 팁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동일성으로 묶어가지고 세이브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가장 비용 절감한 두 번째 얘기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안 사는 거고, 그죠? 네. 피해 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동일성을 인정받는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첫 번째 심사가 아니라 그냥 두 번째 심사로 인정을 받는 거. 네네네. 그러면 비용이 확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비용 세이브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얘기인데 오늘이 토요일이잖아요. 과세 환율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짤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율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과세 환율이라고 하는데 세금 부과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이 세금 관세가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창고료 계산할 때에도 이 가격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실 때에는 과세 환율 적용 기간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 껴서 들어오는 것들은 토요일 전략적으로 토요일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월요일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환율이 1,200원이다 과세 환율이. 그러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다음 주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이 만약에 토요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주 환율이 다음 주 환율보다 낮아요. 그럼 오늘 수입 신고를 굳이 주말이지만 아무도 처리해 줄 사람 없지만 수입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알아요? 금요일 오후에는 확인이 돼요. 그게. 금요일 오후에 환율이 확인이 된다? 네, 과세 환율이.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세사님이 하는 거예요? 관세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냥 수입 신고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관세사님이 안 챙겨준다 이거? 어차피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긴 한데. 이거 알아야지 이제 요 수입 관세 환율 뭐 토요일 날 해야지 다음 주 환율 올라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야지 신고를 해야지 환율을 세이브 받는다 이렇게 이제 관세사님을 쪼란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다음 주 환율을 금요일 날 아니까 네. 토요일 날 신고해야겠네. 그렇죠. 보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사무실 가서 두 개를 신고를 하고 왔죠. 토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네. 그렇죠. 왜냐면 금요일 날 다음 주 환율을 그 관세 고지 환율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금요일 날 그 정보를 알고 네. 환율이 내릴 것 같으면은 다음 주에 하는 거고. 네. 환율이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미리 알면은 토요일 날 빨리 해버려야겠네. 네. 특히나 풀 컨테이너 같은 경우나 이제 금액이 큰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을 써주는 게 좋죠. 관세는 CIF에다 곱하니까 그죠? 그렇죠. 알겠어요.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 비용, 그죠? 네. 보관 비용을 어떻게 세이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은 풀 컨테이너로 들어왔을 때는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인증을 시작하면은 네. 인증 시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이 걸린다. 네. 그럼 그거를 한 달 동안 그거를 부두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증을 패스를 해야지 물건을 뺄 수 있으니까. 이제 보관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옛날에 왜 신경 안 썼었냐면은 컨테이너가 들어와요. 네. 풀 컨테이너가. 그래서 인증 들어가요. 네. 그럼 45일 동안 시간이 걸리면은 30일이든 간에 그거를 우리 통관사에서 네. 자기들 창고로 옮기더라고요. 네. 싼 데로. 네. 네. 그래가지고 비용 청구를 안 했어요. 네. 인증 받는 동안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 LCL이라고 이제 한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왔을 때 이때는 내 거를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못 옮기죠. 그러면 이제 그 보세 창고라는 데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뭐 8만 원, 10만 원 어디 더 비싸게 청구를 하고. 8만 원, 10만 원이면 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비양심적인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마진을 남긴대요. 저한테 고백을 했더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옛날에 이제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아니 내가 봤을 때 돈 남길 데가 별로 없는데 네. 관세사무소가 돈을 어디서 남기냐? 그랬더니 이제 요 인증받는 동안에 네. 이 보세 창고 비용을 많이 청구를 한대요. 거기서 돈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시간을 보세 창고에 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비용이 많게는 하루에 10만 원씩 해도 한 달이면 30만 원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더 비싸게 청구하면 뭐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 창고료도 많이 올랐어요. 보세 창고도. 자,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이제 잔머리를 쓰는 게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증 시험을 하기 위한 샘플 뭐 6개든 10개든 간에 그럼 이제 필요한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컬러별로. 그래서 그 수량만 내가 먼저 중국이든 어디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인증을 패스를 하고 패스가 되면 그때 맞춰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인증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네. 자, 그거를 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안 되는 거는요. 네. 식품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 용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숟가락, 젓가락, 그릇 네,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식약청 검사하는 네. 거.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다 되고. 나머지 건 거의 다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가 들어오기 전에 원료 목록 보고 식약처에 해놓고 뭐 표준통관 예정 보고라는 거에 제출해놓고 서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무조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 식품 쪽. 먹는 건요?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것도.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걸려도 10 영업일이에요. 그러면은 식품이나 어쨌든 이 식검을 받아야 되는 상품의 인증을 생각을 할 때, 인증 비용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보관비까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한 얼마 생각하면 될까요? 맥스십 하루에. 하루에 10만 원. 네, 맥스. 진짜 맥스. 그다음에 이제 그 비용은 그 기간 기간은 식검 받는 비용은 기간. 저는 보통 제가 이제 핸들링 하는 경우 10일은 정말 최대를 말씀드리는 거고 7일 이내에는 거의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주말이 껴있어 버리면은 이제 뭐 8일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네 칼라를 내가 사왔다고 하면은 아까 뭐 멜라민이냐 뭐 도자기냐 따라 네. 달랐잖아요. 근데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네, 30만 원짜리도 네. 있고 어쨌든 간에 네 개를 내가 사왔다 그러면 평균 20만 원 잡았다 하면은 네. 많이 잡았네 20만 원. 아니에요. 20만 원 잡았다 하면은 20만 원도 많지만. 예, 20만 원 잡았다면 80만 원에다가 네. 대행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럼 개당 30만 원 잡으면 120만 원이네요. 네, 네. 그죠? 120만 원에다가 여기 보관비가 최소 50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그죠? 생각하셔야죠. 그럼 150에다가 여기 보관료 50은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200만 원이네요. 네. 네 가지 품목을 그러니까 네 가지 컬러를 사왔을 때 음. 그럼 네 가지 컬러를 사왔을 때 인증비만 200만 원이다. 보관료에다가 대행 수수료 10만 원씩에다가 개당 15만 원씩 20만 원씩 이제 그거 인증비 넣으면은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뭐 그죠? 식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식권 받는 거는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샘플만 빨리 보내가지고 네. 거기 인증 패스하면 그때 맞춰가지고 이왕이면 물건이 딱 도착하게 네. 그럼 바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식검은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이제 뭐 오히려 더 쉽네요. 식품 빼고는 식검 빼고는 왜냐면 인증 먼저 받고 인증 패스하면은 컨테이너로 오면 되는데 식검은 내 생각에는 LCL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풀 컨테이너 들어오나 LCL로 들어오나 보관비가 나오기 때문에 식검비가 생각보다 나올 수가 있네요, 그죠? 이 창고비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LCL로 일단 사서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일단 통과를 시키고, 네. 그죠? 통과를 시킨 다음에 잘 팔리는 거를 빨리 리오더를 해야겠네. 그렇죠. 네. 타임이니까. 왜냐면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컬러 재질로 리오더했을 때는 식권비가 5만 원. 네, 5만 원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리오더를 할 마음을 먹고, 그죠? 처음에는 또 많이 들어왔다가 식권 패스 못하면 이거 다 버리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식권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네. 일단은 패스를 시켜놓고 테스트하고 잘 팔리면 그때 컨테이너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식권비 포션을 줄이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두 번째 리오더 할 때는 5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아이템당. 그러면 돈 세이브하는 거는 다 얘기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관세 사무실이나 인증 대행사들이 네. 클라이언트 바가지 씌우는 관행? 바가지 씌우는 관행은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은 FM대로 다 차지하는 게 바가지 씌우는 거겠네, 뭐. 근데 진짜 제가 관세사지만 관세사들이 받는 통관 수수료는 진짜 최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사님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바가지 씌운다는 개념보다는 귀찮은 일을 안 하는 거가 바가지 씌우는 거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잘 챙겨주지 않는 거. 왜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아까 뭐 입항전 뭐 과세 환율 이런 것도 그렇지. 그런 거 뭐 그렇고. 우리가 모르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그냥 30만 원 손해 보는 거를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가지라는 건 아닌 거고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신경을 안 써주면은 그냥 돈을 다 내는 거고. 그 대행사들이 이제 개당 10만 원씩 차지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뭐 좀 깎아줘요. 진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분들의 비용도 어느 정도 다 그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되게 비싸게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대행사에다가 맡기고 해보면 여러 품목 들어왔으니까 원래 10만 원인데 8만 원에 해드릴게요. 서류 검사 5만 원인데 3만 원에 해드릴게요. 저도 한 번씩 깎아달라고 하죠, 사실. 오케이. 네. 뭔지 알겠어요. 네. 네, 원래 깎아줄 이유도 없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많이 했을 경우에는 좀 그렇죠.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10만 원에서 8만 원 깎는 거 뭐 2만 원 깎는 게 뭐 그죠? 그 돈을 내고 더 꼼꼼하게 내 제품을 봐달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사실은 봅니다. 특히나 인증 관련된 거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그쪽에서 잘 서류 같은 거 챙겨주고 맞아요. 잘 작성해주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내 거를 어필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금액이 부담되지 않으면은 이미 2만 원 깎을 바에는 그냥
네. 그렇죠? 예, 재감 내는 게 나을 것 같다. 사실 이 인증하고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뭐 이건 인증도 그렇고요. 관세사한테 묻든 기관에 묻든 수익과 관련된 거를 물으실 때 그들의 답변을 100%는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세사지만. 왜냐하면 나만큼 내 제품을 잘 알고 나만큼 내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증과 관련해서 내가 뭐 이제 인증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근데 약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 혹은 내 거래처가 관세사님 여기 기관에서 이거 검사 대상 아니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의심될 때는 국민신문고에 올려봅니다. 상세하게. 그러면 관계부처에서 답을 주거든요. 국민신문고는 뭐예요? 아, 신문고 모르세요? 몰라요 저는. 북 안 올려보셨구나. 몰라요. 네이버에 국민신문고라고 치시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질의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를 제가 정해요? 기획재정부, 관세청,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있어요. 아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올리면서 어느 기관에 질문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정하는 거 어딘지 모르면. 모르면 다른 데 지정하면은 알아서 이관해줘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답변을 잘 해주나 보죠? 네. 이거 답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애매한 것들 나중에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올려요. 저도. 왜냐면 겁나니까 내 거는 아니어도 답을 받아놓으면 서면에서 그 국민신문고에서도 시험 검사 대상 아니다라고 답변이 오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혹시나 세관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거 인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통관이 하루 이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때 신문고 서면을 내밀면 완전 프리패스여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활용을 합니다. 좋네요. 근데 국민신문고라는 데가 답변을 금방 와요? 3, 4일 걸려요. 3, 4일 걸려요? 길면 일주일. 일주일? 네. 그 이상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있죠. 근데 답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챙기는구나 관계부처에서. 네. 특히 그리고 그거 국민신문고. 만족도 평가도 해달라고 이틀 전에도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네. 활용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해서 국민신문고를. 그 대신 거기 질문 올릴 때는 진짜 상세히 올리셔야지 상세히 안 올리시면 법조문만 옵니다. 이 정도면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으면 대략 이거 인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실 수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강의 된 거예요, 이번에? 이 정도면?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 정도 내용만 알아도 관세사님이 원래 다 챙겨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수입 못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세사님 특별히 모시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한번 다 훑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힘든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